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요 영화 에스퍼의 빛입니다. 당연히 에스퍼의 빛에 대한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에스퍼의 빛은 굉장히 난해한 영화입니다. 약간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이 현대판 느낌이기도 하고 비디오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이는 특유의 편집과 스토리라인에 있습니다. 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해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줄거리를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영화를 볼 때 아무런 정보 없이 보는 걸 좋아해서 에스퍼의 빛도 최소한의 정보만 안 채 극장을 가서 봤는데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또 줄거리를 찾아본 건 처음이거든요. 자, 제가 본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좀 읽어보면 10명 남짓한 10대들이 누구든 될 수 있고 어떤 이야기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세계에서 살아간다. 리산시티, 알스트로의 메리아 숲, 아수아 섬의 짙은 어둠을 오가며 그들이 상상하는 이야기는 여러 선택지들을 통과해 나가며 희미한 빛을 찾아간다 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줄거리를 보고 더 혼란에 빠졌는데요. 왜냐면 저의 나름대로 정리를 했던 결론들과 좀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의 이해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세 개의 챕터를 유기적으로 연결 짓는 한 시간선이 있고 그 시간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가다가 결론인 그 휘황찬란한 나무의 그 결론을 내면서 나름 깔끔한 마무리를 했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올 동안 배우님들의 이름을 보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습니다. 에스퍼의 빛은 의도적으로 현실인지 가상인지를 모호하게 표현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뒤로 갈수록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뚜렷하게 표현하면서 이 두 세계를 대비시킵니다. 그러면서 플레이어가 움직일 수 있는 아바타와는 시간에 따라서 일치시키면서 두 세계에서 발생한 감정의 동요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극을 이끌어 나가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약간 육성 게임 하는 것처럼 선택지가 있고 이를 골라가면서 결말이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1장 괴력의 아이들은 이 세계관을 가장 SF스럽게 보여줍니다. 우선 편집적으로 빛을 많이 밝게 사용해서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배경은 시종일관 어둡습니다. 그 이유는 설정상 에스퍼들은 햇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밤에만 움직이고 배척받으며 차별받는 인물이기에 어디 허름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로 근근히 버팁니다. 이런 맥락에서 강한 빛을 사용하는 씬을 보자면 에스퍼가 죽을 때와 나무를 통해서 통신을 할 때 그리고 어딘가로 접속하는 듯한 공간에서 눈을 비출 때 등이 있겠습니다. 나무를 통해 통신할 때는 이미 나무가 빛이 나고 있었고 나머지 것들과 성격이 조금 달라서 제외를 하고 본다면 이 빛을 강하게 쓰는 장면들은 모두 역설적입니다. 횡령한 들판들 같은 곳이 주된 배경으로 나오고 심지어 겨울이기 때문에 삭막함은 배가 됩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밝은 빛을 내서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밝은 빛은 분명히 배경에 대비되는 설정인데 그것을 통해서 죽는 아이러니, 즉 이런 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죽는 여린 생명이 가장 밝은 빛을 낸다는 것은 이 사실 자체가 이런 세상에서는 가장 여린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어떤 곳으로 접속을 할 때 흑채 안같이 어두운 공간에 아이들이 서 있고 그곳에서 눈만 이렇게 딱 비춰주는 씬이 있는데 정말 이 아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빛이고 그들을 감싸고 있는 것은 어둠이다 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통해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그냥 게임에서 나오는 텔레포트 공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장을 보자면 좀 모험물에 가깝고 각각의 인물의 스토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아이들의 언어가 한, 중, 일은 물론
물론이고 영어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가상세계가 다문화되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 같아서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다음 장, 2장은 새벽의 파편인데요. 여기에서는 초반의 내용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다가 찌르는 듯한 울음소리로 정신이 벌쩍 들게 됩니다. 2장은 무엇보다 소리에 강점을 두었는데요. 우선 이 아이들은 하이라라는 벌판에서 어떤 돌을 지키고 있는데 이를 위협하는 생물체가 숲으로 들어오면 신체의 방어기제 마냥 어떤 소녀가 끔찍한 울음소리를 내고 숲을 탐색하러 갈 아이들은 가고 아닐 사람들은 그 소녀의 옆을 지킵니다. 1장에서 본 아이들과는 다른 아이디가 나오고 진행되기 때문에 2장은 다른 시간선일 수 있으나 저는 1장에서 좀 더 많이 시간이 지났거나 혹은 그 전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장의 마지막을 마무리 짓는 것이 새벽의 파편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를 이으면서 시작하는 느낌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1장을 중간에 두고 앞뒤로 2장을 붙여가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장의 내용은 1장보다는 한정된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고 큰 뼈대에서는 같은 설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장보다는 덜 SF스럽게 좀 더 아바타스러운 문어체를 사용하면서 그러한 군상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장의 내용이 강하게 3장과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장, 2장, 3장 요 순으로 시간이 지난 스토리라고 받아들였습니다. 3장 기뇌국은 아수아 섬에 있는 인간들 사이에 이상한 에너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파견된 안드로이드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실상 이 안드로이드는 인간과의 차별점이 감정의 유무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철저히 제지당합니다. 이 안드로이드는 섬으로 가서 아이들 무리를 보는데 배경이 2장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큰 이질감은 없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의 인물이 해골이 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추격 시퀀스와 인간과 안드로이드 사이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3장은 1장과 2장과는 다른 큰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현실 세계의 아이들의 일상을 더 잘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1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경계를 모호하게 하기 위해서 현실 세계의 아이들의 모습을 간간히 보여줬고 2장에서는 그보다는 좀 더 자주 보여줬지만 3장에서는 확실히 현실 세계의 아이들의 비중이 압도적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잠시 안드로이들이 멈추는 현상을 볼 수도 있고 현실의 아이들이 폰으로 게임에 접속을 하고 게임을 하는 모습도 일상적이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3장에 이르러서야 감독이 말하고 싶어하는 바는 가상세계에서 은은하게 비쳤던 현실세계의 문제들의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주체인 아이들은 현실에서 너무나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무의 소원을 비는 것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현실 세계의 희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극이 마치기 때문에 이런 결말을 위해서 해괴망측하게 달려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장의 시작을 보다 보면 플레이어 중에 1장의 인물인 도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1장, 2장, 3장 순으로 가는 일방향적인 구조가 아닌 1장에서 2장, 2장에서 3장, 3장에서 다시 1장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2장을 1장 앞에 둬야 되나 뒤에 둬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극이 끝나고 나서 둘 다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자 에스퍼의 빛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줄거리를 읽고 나서 다른 한 가지 생각이 들면서 멘붕에 빠졌는데요. 이런 제가 생각한 순환적인 구조가 아니라 1장, 2장, 3장이 각각 완전히 독립된 스토리
스토리였다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머리가 아팠습니다. 영화가 굉장히 난해하고 몽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감독은 그저 개별로 이뤄지는 트위터상의 게임을 편집으로 이어붙여서 어떠한 의미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냐면? 이렇게 생각해도 주제의식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가설은 접어두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이버 릴리슈슈의 모든 것을 보는 듯 했고 어떤 의미에서 현실의 문제를 더욱 진하게 보여주는 어색한 사이버의 세계가 매력적이었고 마지막에 메시지가 썩 괜찮았던 에스퍼의 빛에 대한 한 줄 평은 모든 몽환함과 혼란 속에 빛을 나무가 모두를 동하게 한다 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7잔 원샷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또 봐요.